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토바이 엔진 수명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오토바이 엔진 수명 10만 킬로 가능할까? 엔진 수명 연장을 위한 5가지 방법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고 2026년에는 버전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제 배달용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속도는 맥스로 사용하지 말아라. 엔진 오일은 1500에서 2000에 교환하고, 미션 기어 오일, 미션 기어 오일도 1년마다 교환해라. 그리고 부동액도 1년마다 교환해라. 브레이크액도 1년마다 교환해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 당시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최대 속도를 70에서 80%만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그 맥스 RPM 최고 속도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면 엔진의 마모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보다 70% 80%만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1500에서 2000 했는데 보통 2000 정도에 교환하면 돼요. 2000 정도에 교체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2000으로 했냐면, 이 배달용은 가다서다가 많기 때문에 오일 소모도 은근히 있고 오일의 성질도 좀 빨리 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일 먹는 증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오일이 조금 부족해서 오일 공급이 끊기는 순간에 엔진은 그냥 뭐 박살나는 거니까, 그 엔진이 고장 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들어간 오일이 1리터인데 나온 게 500ml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오일이 어디선가 뭐 새든지 먹는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 먹는 증상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션 기어 오일도 1년마다 교체하라고 한 거는, 그 대부분의 배달하시는 분들이 미션에 이 감속 기어 오일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어링이랑 기아가 고장 날 때까지 미션 기어 오일을 한 번도 교환 안 하고 타신 분들이 많아요. 요 감속 기어 오일 이거 교체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볼트 하나만 풀으면 돼요. 볼트 하나만 빼고 그냥 엔진 오일이라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감속 기어 오일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이 존재를 몰라서 힘들게 배달해서 번 돈을 그냥 또 수리비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 기어 오일을 1년마다 교체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출퇴근용이나 레저용은 좀 더 길게 가도 되는데, 이 배달용은 1년에 막 2만 킬로, 3만 킬로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길어요. 당연히 교체해 주는 게 좋죠. 배달용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 레저용이랑 취미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부동액, 부동액도 1년마다 교체라고 쓴 거는,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그 배달하시는 분들, 초보분들, 이 냉각수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 냉각수가 부족해지면 엔진이 과열이 될 거 아니에요. 과열이 되면 또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냉각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았어요. 냉각수는 1년마다 교체 안 해도 되는데, 2020년도 이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션 기어 오일도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 부동액 냉각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새 순행 스쿠터가 많기 때문에 강제로 이 냉각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브레이크 액도 마찬가지예요. 교체 안 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배달용은 1년에 2만 3만도 뛰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2, 3만 뛴 다음에 브레이크 액을 보면 색깔이 벌써 탁하게 변해 있어요.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브레이크 액도 1년마다 교체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미션 기어 오일과 부동액 있는 거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때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없었을 때예요. 중국 브랜드가 없을 때, 일본 브랜드 기준. 그러니까 중국산이 없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브랜드 오토바이가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기본이 부족한 오토바이는 암만 관리를 잘해도 10만 킬로를 갈 수가 없어요. 엔진 족보도 모르는 오토바이 이런 거 많잖아요. 카피 엔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카피 엔진은 말 그대로 그냥 카피 엔진이지 오리지널 엔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피 엔진은 말 그대로 사이즈만 카피한 거지 그 소재 부품 자체를 100% 카피하기는 힘들거든요. 피스톤도 여러 가지 이제 합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린더도 그렇고 엔진 내부 부품도 그렇고 단순하게 뭐 쇳덩어리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알루미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렇게 배합을 한다고요. 가공 기술이 좋아져서 사이즈는 뭐 똑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품 내부의 소재, 합금 비율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카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오리지널 엔진이랑 카피 엔진 별로 차이 없다가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납니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킬로를 가려면 근본이 좀 돼야 돼요. 오토바이가. 기본이 부족한 오토바이라든가 엔진 족보도 모르는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해도 10만 전에 내구력 한계성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카피 엔진의 한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도 트러블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상 관리를 했는데 이만전으로 엔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엔진 내부에 베어링이 고장 난다든가, 뭐 로커암이 문제가 된다던가, 뭐 오일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 엔진 내부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엔진 제작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1만 2만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뭐 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혼다 오토바이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판매 대수 대비 엔진 트러블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정상 관리를 잘 했는데도 전기 트러블이 생기고 전기 문제 요것도 많이 발생해요. 뭐 비 올 때 시동이 꺼진다던가 뭐 이런 거 다 전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뭐 LED 등이 고장 난다던가 센서가 고장 나는 것도 그렇고 그 센서도 수명이 원래 길어요. 1, 2만 전후로 센서가 고장이 난 거는 센서의 그 품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상 관리했는데 여기저기 뭐 잡고장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 초기에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잘 안 보이다가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뭐 엔진 문제 생기고 전기 문제 생기고 뭐 여기저기 잡고장이 발생이 되고 이런 거는 오토바이가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이 부족하면 정상 관리에도 10만 킬로로 갈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전에 엔진을 뜯어서 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피 엔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 증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줘야 오래 탈 수 있는데 중국 오토바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오토바이 이게 제일 조건이 됐습니다. 이 기초와 기본이 좋지 않으면 이 밑에 거를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10만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뽑기가 잘 돼서 10만 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트러블 발생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이 기초와 기본이 잘 된 오토바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바이크인지 요거를 먼저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RPM 또는 최대 속도 한 7, 80%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 2000km마다 교체하면 좋다. 요때 이제 오일 먹는지 살펴보면 더 좋겠죠. 1리터 넣는데 500ml 나오고 이러면 오일 먹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AS 기간이다 그러면은 AS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배달 영업용이에요. 취미 레저랑은 조금 달라요. 배달 영업용은 좀 더 관리가 좀 빡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감속기 오일 1년 주기로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액 요것도 배달용으로 1년에 2, 3만 타면 1년마다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교체하는 거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거 밑에다가 호수 연결하고 위에서 브레이크액 넣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빼면 돼요.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 브레이크에 교체하는 게. 본인이 사용하는 게 뭐 DOT3다 그러면 DOT3으로 하고 DOT4다 그러면 DOT4로 교체하면 돼요. 브레이크에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위에다 넣고 쭉쭉쭉 당기면 돼요. 그냥 브레이크에 교체하는 영상 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또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냉각수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순행 스쿠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 있는 거를 조금 많이 알아요. 예전에는 공냉 스쿠터가 많았거든요. 이 스프린터 스쿠터가 대세일 때 다 공냉 스쿠터였거든요. 그 당시에 타던 분들이 냉각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엔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순행 스쿠터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각수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아시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 냉각수는 6개월마다 냉각수 보조통을 체크를 하세요. 냉각수 보조통. 배달용으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보조통에 보면 냉각수가 조금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주세요. 보충. 냉각수 보조통에다가 냉각수를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롱타임용 냉각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롱타임용으로 보충해주면 되고 일반 냉각수다. 그러니까 부동액이랑 그 물이랑 섞어서 쓰는 냉각수가 들어가 있다. 그 부동액 사다가 물이랑 반반 섞어서 그냥 보조통에다가 조금씩 보충하면 돼요. 보조통에 냉각수가 다 사라졌는데도 보충 안 하면 엔진 과열됩니다. 냉각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은 보충을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냉각수 이제 전체 교체하는 거는 만약에 그 롱타임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만 킬로까지 그냥 가도 돼요. 롱타임용이 들어가 있으면 뭐 굳이 빼가지고 교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롱타임용이 들어가 있으면 10만 킬로까지 그냥 사용하시고 일반 냉각수가 들어가 있으면 5만 킬로 정도에 한번 교체해 주시고 일반은 그 부동액이랑 물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일반이라고 부르는데 5만 킬로 정도에 교체해 주시면 된다. 요 정도만 잘 관리해 주면 뭐 10만 킬로는 충분히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초와 기본이 안 된 애들은 이걸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는 이 기초와 기본이 잘 돼 있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2020년 요때 당시와 2026년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정비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정비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관리 잘 하셔서 10만 킬로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